좀 한 건 이번엔 한 두 문제 하셨는가? 아니요, 네 문제. 네 문제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등비수리학. 저도요. 자, 등비수열의 합의라는 타이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비수열의 정의이자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정의는 뭐예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비율이, 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비율을 쓸 때 n번째분의 n 플러스 1번째로 썼습니다. 그냥 이 비율이 항상 n 값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정한 상수의 값을 갖더라. 맞죠? 그래서 n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이더라. 괜찮지?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기억할 게 뭐였느냐? 수열 an 자체가 등비 수열 꼴이었을 때 현재 얘를 함수로 표현을 하면 무슨 함수? 지수 함수에 포함되는, 즉 n이 지수 자리에 있는 n이 지수 자리에 있는 식의 꼴이더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변에 뭘 취하면 로그를 취하게 되면, 뭐 미수가 얼마가 되든지 상관은 없어요. 로그를 취하게 되면 식의 꼴 자체는 공차가 로그 r이 등차 수열의 형태로 나오더라. 기억나니? 그래서 an이 등비 수열이면 로그 an은 등차 수열이 된다. 요 얘기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고, 자,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도 소개했었죠. 등비 중항 가운데 항. 그래서 등비 중항은 만약에 어떤 세수 A하고 X하고 B가 등비를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항 X를 등비 중항이라고 부르는데, X를 구하는 방법은 제곱하면 앞뒤의 곱과 같더라. 그래서 만약에 양수였을 땐 등비 중항과 기하 평균은 똑같은 값이 되죠. 두 수 A, B에. 됐니? 자, 뭐 그 외에 이제 조금씩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등비수열 합은 그 세 번째, 이 등비수열 큰 흐름에서 세 번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라고요. 다시 적으려고 적었어요. 적는 거 아니었어요? 응? 저런 게 있었냐고요? 적는 게 아니었어요? 아, 적으셔도 되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니까. 등비 뭐라 쓴 거예요? 중항. 한글 좀 깨치고 중고등학교 올라왔어. 네. 알았어. 졸려? 숙제했냐? 자,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야. 뭐 등차수열에서 썼던 표현이지만 SN은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무조건 SN은 첫째 항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요 N 마지막 항이라는 얘기예요. 합에서. 오케이? 자, 만약에 주어진 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한번 써볼게요. 첫째 항 A, 둘째 항 AR, 셋째 항 AR 제곱, 점점점 n번째 항은 AR의 n-1승이죠.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지. 자,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에서도 한번 그 합 공식의 꼴을 보시면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거지만,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도, 등차수열 합 공식도 2분의 항수, 물론 이제 초항 더하기 끝항이라는 공식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2분의 항수 2a 더하기 n-1 곱하기 d, 항상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이제 합을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 지금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골도 초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SN을 좀 가볍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등비수열 합공식 유도 과정은요,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거예요. 파워 시리즈라는, 파워 시리즈 뭐라고? 파워 시리즈. 자, 몇 급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교과 과정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소개는 할 거고, 거기에서 비슷한 접근이 나오니까, 자, 요거의 유도 과정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SN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치? 각 항에 R을 곱해요. R을. 공비 R을 곱합니다. R을 곱해서 다 R을 곱해요. 되니 한 칸씩 밀려요. AR. 한 칸씩 밀립니다. AR 제곱. 한 칸씩 밀리고요. 마지막 R도 한 칸씩 밀려요. 이렇게. 그럼 냄새 나죠? 아니, 어떻게 해야겠니? 빼야겠죠? 뺐을 때, 쭉 보시면 뺐을 때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좌변은 SN -R SN, 우변은 A A R의 n제곱,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SN으로 묶으시면 아마 1-R 되겠죠? A로 묶으면 1-R의 n제곱. 그러므로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인데요. 요것도 괜찮고, 만약에 이제 이 R이 1보다 크면 분모가 음수가 되고, R이 1보다 크면 분모가 음수가 되고 분자도 음수가 될 겁니다. 그럼 분모 분자 둘 다 만하니까 요거를 이렇게도 똑같은 식이니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면 되니까, 맞죠? 그런데 얘는 R이 1이 아닐 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애시당초 SN을 구하려면 양변을 1-R로 나누셔야 되는데, R이 만약에 1이면 0이거든요. 그럼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0이 아닐 때, 즉 1이 아닐 때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이런 모양으로 약속이 되고, 그럼 확인해야겠지. R이 1일 때는 뭔데? R이 1일 때는 일단 이런 모양 자체를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R이 1일 땐 다시 그냥 SN을 다 쭉 보시는 거지. R이 1이면 어떻습니까? A A죠. A만 몇 번 더한 거야? N번 더하는 거죠? A를 N번 더하는 거니까
A 곱하기 N. 이건 R이 1. 자, 여기서 잠깐 확인할게. 자, 는 등차예요, 등비예요? 자, 이런 수의 나열은 등차일까요, 등비일까요? 등차기도 하고 등비기도 한 거예요. 알겠죠? 등차기도 하고 등비기도 합니다. 알겠지? 얘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기도 하고 등비가 1인 등비 수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말장난 위주로 나오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죠. 네? 말장난 위주로 나오는 학교들 이런 것들 꼭 좀 기억하세요. 등차 수열이면서 등비 수열인 수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등비 수열에서 출발했었는데 합을 봤더니 A 곱하기 N에 대한 1차 시계꼴로 나오니까 얘기한 거야.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공식 한번 써먹는 문제들 한번 볼까요? 뭐 필수예제 문제 한 2문제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둘째 항 21이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번째 항 3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라고 소개가 됐고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 S5는 얼마냐? 라는 문제는 가볍게 253쪽입니다. 얘는 뭐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초항하고 공비가 다 나와야 돼요. 초항하고 공비 다 나와야 되니까 자 AR의 N-1승이라는 일반항 공식으로 그대로 A2는 A 곱하기 R이고 얘가 2분의 1 되죠. 또 A6은 AR 5승이 되고요. 얘가 32분의 1이죠. 두 개 연립하셔야 돼요. 자, 등차에서는 연립이 가감법이 많이 쓰이는데 등비에서는 이제 대입법이 많이 쓰인다라고 했었고 그냥 이대로 나눗셈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맞죠?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R 4승이 아마 16이 되겠죠. 16분의 1. 16분의 1. 공비는 양수래요. 자, 공비는 양수래요. 공비 양수면 R은 얼마야? 2분의 1 되겠지. 자, R이 2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셨을 때 초항은 1 되고 맞죠? S5는 1-R 외우는 게 조금 불편할 거예요. 말로 좀 외워주세요. 말로 외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공식의 폼 자체를 1-공비분의 초항 1-공비의 항수 요런 꼴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뭐 항수나 또는 초항이나 뭐 공비값들 자체가 조금 헷갈린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좀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1-2분의 1분의 첫째 항은 1 안 써도 되겠네. 맞죠? 1 빼기 2분의 1의 5승 정리하면 되겠지. 자, 2분의 1 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역수 2고요 1 빼기 3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32분의 31 곱하기 2니까 16분의 21 이렇게 되겠지. 28번 자, 등비수열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점점점에서 n항까지 합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요 수열의 첫 지항은 얼마예요? 1이고 공비는 얼마겠니? x 플러스 1이니까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공식에다가 넣다가 여기다 집어넣자고 r 자리에다 x 플러스 1 집어넣으시면 x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x분의 첫 지항이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n승 마이너스 1 되겠지. 나중에 이제 뭐 확통을 다시 배우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과였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이제 뭐 문과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적분까지 다 배운 다음에 다시 또 확통을 배워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죠. 아무튼 확통에서 이제 그 x 플러스 1 말고 1 플러스 x의 n승이라고 1 플러스 x의 n승이라고 아주 중요한 이 다항식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써먹는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 등비수열 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니죠. 두 가지가 아니었네요. 몇 가지예요?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차이나. 일단 뭐 개념화 시키셔야 돼요. 문제가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 등비수열 합으로 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들 유형들인데 좀 개념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라서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수의 총합이에요. 우리 옛날에 수학 카 배울 때 경우의 수에서 약수계수 구하는 거 소개했었죠? 기억나니?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액션은 뭐부터 해줘? 소인수분해부터 하죠. 그래서 얘가 2의 알파승 3의 베타승 5의 감마승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서 약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개수는 어떻게 구했지? 오케이, 지수 플러스 1이었죠. 지수 플러스 1 있으면 계속해서 해주는 거지. 개수는 기억나야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약수 총합 은 어떻게 구했냐? 소개하기 전에 자, 왜 요런 약수 개수나 약수 총합 공식이 나왔었냐라고 한다면 자, 어떤 자연수 n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2의 4승 3의 3승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약수는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표를 만들었었죠? 기억나니? 표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까지 또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자, 약수라 하면 곱해서 만들어진 곱해서 n이 나오는데 그 곱하기가 되어진 낱낱을 우리가 다 약수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현재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 가로와 세로가 만나서 박스 안에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얘는 3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맞니? 3의 제곱 곱하기 이런 놈들이 전부 다 약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수는 그래서 1 포함하기 때문에 지수에다가 한 개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야. 맞니? 그럼 총합은 뭐예요? 다 박스 안에 있는 놈을 더해줘야 되지. 그랬을 때 첫 번째 줄의 합은 뭐예요? 첫 번째 줄의 합은 이런 형식으로 나오죠. 1, 2의 1승, 2의 2승 해서 2의 알파승꼴까지 2의 4승까지 합이 나오는 거지. 두 번째 꼴은 자 여기 자 두 번째는 거기에다 전부 다 뭐가 곱해진 거야? 3이 곱해진 거지. 세 번째 줄은 3의 제곱이 싹 곱해진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요놈하고 1 곱하면 첫 번째 줄 쭉 나오는 거지. 두 번째 줄은 요놈하고 3 곱하면 두 번째 줄 쭉 나오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쭉쭉쭉 해서 3의 베타승까지 이렇게 가는 거.
만약에 5가 있으면 5도 또 똑같이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런데 지금 나온 요 꼴 보세요. 뭐예요? 등비합이죠. 이게 등비수열의 합의 꼴이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수의 총합을 직접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숫자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괜찮니? 계산. 자, 요걸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래서 자,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4승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3승 이렇게 되겠지? 따로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안 써도 되니? 공비가 1이라서 자 명사가 안 나오겠는데 어쨌든 합공식이지. 다시 공비 마이너스 1 2 빼기 1이니까 안 쓸게요. 첫째 항 1이니까 안 쓸게요. 2의 항의 개수예요. 5개죠. 곱하기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역시나 공비 마이너스 1 3 빼기 1분의 첫째 항 1이니까 안 쓸게요. 3의 항수 몇 개? 4개.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약수 총합에 대한 공식만 소개해도 됐었는데 다시 한번 요 예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상용로그라는 거 배웠었죠? 상용로그. 상용로그에서 보시면 이제 정수 부분 결정하는 놈이 있어요. 반드십시다. 생각해보니까 S반 애들한테는 상용로그 정의만 얘기했다. 됐니? 첫 번째. 자, 두 번째 케이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쓸까요? A 네, 이렇게 쓸게요. 됐니? 자, 보자. 우리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됐니? 자, 9에 9가 10개 있대요. 같은 수가 이렇게 10개 쭉 늘어져 있어요. 똑같은 숫자가, 각 자리 숫자가 똑같은 형태로 해서 자, 얘를 분리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99라는 건 9 더하기 90 더하기 9 100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뭐가 있어요? 9 더하기 90, 9 곱하기 10 더하기 900, 9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9 곱하기 10의 구승이겠죠. 맞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꼴이에요? 등비수열의 합꼴이네요. 맞니? 9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10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10의 구승이니까. 맞죠? 괜찮니? 요런 비슷한 걸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럼 비슷한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시험지 뭐라고? 오랜만에 이따 먹어야겠다. 자,
비슷한 걸 본 적 있죠? 어디서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 몇 학년? 몇 학년 얘기하면 너무 결정적인 힌트인데. 아니 모를 것 같은데. 저 모르는. 후가 힌트네요. 중학년? 중학년? 후가 힌트예요. 영역은 중3? 빨리 아무나 맞춰. 아, 저 새끼 뭐야? 야 신동이 맞춰. 잘 알고 있잖아. 네, 신동이 그런 게 뭐가 있지? 난 여기서 맞추면 진짜 레전드네. 아니야. 모든 얘기하는데 맞히긴 후가 결정적인 힌트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얘기하면 나중에 알고 나면 그거 힌트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면 쌤 숫자고요? 아이씨, 그러니까. 아, 그 뭐냐 그거 아 날씨 좋다. 약분. 아 약분. 이제 끝난 거야? 아닌데? 그 뭐지? 이렇게 똑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회 간다. 아니. 분배 법칙? 아 영어가 기억이 안 나. 어쩔 약수분해? 약. 인수분해? 그래. 죽는 그래요? 나는 수련회 가 있는 줄 알았지. 자, 9, 번호 어디 있는데? 9, 끝이에요? 아니요. 기다려봐요. 한 시간짜리 문제. 맨삼 킬러 문제. 한 맞추면 IQ 140. 아니 누가 뭐야? 천원 한 시간. 천원 한 시간짜리 문제. 저거 뭐지? 그 뭔지 안 몰라. 수단 선수. 저기 왜 선수? 맞췄다. 쌤. 그게 왜 부담스러워? 저기 왜 수단 선수? 수학만 밑에다가 9 붙이지 않니? 아 그렇게 안 하는데. 야 수단 선수 언제 배우냐? 9분에 기억이 안 나냐? 나 기억이 안 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수수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 이렇게 쓰지 않니? 네. 불하고는 안 하네. 이걸 분수로 고칠 때 순환 많이 밑에다가 9 쓰고 9 쓰고 이렇게 쓰지 않니? 저게 분수가 아니잖아요. 오. 여기 언제 배웠어요? 몰라. 언제 배운 거예요? 중2? 나안 한 거 같은데. 중2 아니야? 아 중이도 안 돼. 저는 아닌데. 중1 아니야 중1? 중2야 중2. 중2 잤어요. 괜히 아, 얘기했다. 나 중2 미안하다. 때부터 시작이었어. 괜히 얘기했어. 미안해. 괜한 얘기를 했네.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나요 중2야. 저것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 나쁘지 않다. 그래서 같은 수가 이 순환 소수에서 우리가 나왔던 그런 패턴인 건데 이것도 사실 만약에 0.3 하나, 3 하나, 어디 3 하나 몇 개까지 할까? 이거 만약에 20개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20개 이것도 다 분리를 하면 어떤 형태야? 일단 0.3 먼저 나올 거야. 그럼 0.3은 어떻게 써? 10분의 3인 거지. 뭔 소리인지 몰라? 0.313을 0.3 더하기 0.01 더하기 0.003 더하기 0.0001 뭐예요 이거? 진짜? 저거 그래서 20. 이걸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 네. 이걸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듯이 좀 닥치고 들어. 왜요? 말을 되게 꿀렸네. 10분의 3. 그 다음엔 10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엔 10의 세제곱분의 3. 그 다음엔 10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놈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놈을 3으로 묶어보시면 10분의 1. 그 다음 뭐 나와요? 10의 세제곱분의 1, 5제곱분의 1 해서 몇 개 나오겠어요? 10개 나오겠죠? 10개 나오겠지. 뭐 굳이 쓰자면 10의 19승분의 1로 나올 거야. 맞니? 이거와 또 하나는 10의 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어디까지? 20승분의 1까지 이렇게 또 나오겠지. 분리할 수 있잖아. 각각을 등비수열의 합, 각각을 또 등비수열의 합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에서 소개한 유형이란 말이야. 알았니? 아니 이게 원래는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 등비 수열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아주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니까 소개한 거지. 내가 미쳤다고 내가 이 분수를 뭐 소수를 뭐 자연수를 니네가 모를 거라고 소개하겠니? 찐따 새끼들아 쓰라고. 일단 두초 안 나와. 일단 9초는 일단 두초 안 나와. 9초는 진짜 완전 구역이네. 하라고 빨리 쓰라고. 뭐였어? 아 저거 쓰라고. 그냥 케이스 저 아래 봤어요? 봤어? 이 예제 써야지. 그거 뭐예요? 저거 너도 물 먹어. 웃기네. GG GG 굳이 안 냈으면 뭘 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거 아니지 진짜 이거를 써야지.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니? 아 보면 되잖아. 이런 걸 만약에 시험 문제로 만들면 뭐 빵꾸 눕기 같은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겠지. 다음은 뭐 어떤 분수 아니 어떤 소수를 분수 형태꼴로 고친 것이다 하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등비수를 합은 안 썼습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케이스. SN, SEN, S3N 이렇게 써놨네요. 등차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니? 등차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죠. 등차에서는 SN, SEN, S3N에 쓰는 것도 느리고 시험. 빨리 쓰는 안 돼. 야, 닥치고 써 이 새끼야. 뭐 찍어드릴까요? 자, 등차에서는 SN, SEN, S3N이 어떤 개념이 나왔었습니까? 부분합 개념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N항까지야. 2N은 1항부터 2N항까지거든. 자, 얘는 1항부터 N항까지고 얘는 1항부터 2N이야. 그래서 요 놈에서 누굴 뺐을 때 SN을 빼면 처음 N개, 그 다음 N개, 또 마지막 그 다음 N개지. 맞니? 얘네들이 처음 N개씩만 봤을 때는 요 세 개의 데이터들이 뭘 이룬다고? 등차를 이루고 있다. 요걸 우리가 등차수에서 배웠었던 부분한 개념이란 말이야. 기억나는 거 같니? 오늘 뭐 테스트에도 나오겠죠, 요 얘기는. 그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등비에서 또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개념이 나오는데 요건 상당히 중요해요. 세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다시피 그냥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거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시면 EBS에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가장 필수 교재인데 다 실려있는 유형이에요. 두 책 모두 다 실려있는 유형이고 뭐 등비수열에서 요즘 뭐 가장 테마가 될 수 있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될 수 있는 개념인데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 합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R-1분의 요꼴로만 쓸게요. A 곱하기 Rn승 마이너스 1이네. 맞죠?
S2N은요? 1항부터 2N항까지 합이죠? 같은 수열이에요. 그럼 초항도 똑같고 공비도 똑같고 달라지는 건 항수만 달라지겠지. R-1분의 A 곱하기 R에 2N승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서 이제 눈치가 채야죠. R의 2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꼴은 합차 공식이죠. 맞아요? 제곱 빼기 제곱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꼴이지. 맞니? 어떻게? Rn승 마이너스 1 먼저 쓸게요. Rn승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곱하시면 R에 2n승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보셔요.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요놈까지만 보면 SN이죠. 자, 한 번 더 쓸게요. 아, 그래요? 늘 그렇게 노려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보면 SN이에요. 그 SN에다가 얘가 또 곱해져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S2N을 나타낼 때 우리는 R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SN 이렇게 쓸 수가 있다. S3N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3n승 마이너스 1 맞니? 이 R의 3n승도요. R의 3n승도 뭐예요? R의 n승을 세제곱하면 R의 3n승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이죠. 아니? 얘도 지금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으로 해서 R의 n제곱 빼기 1 자, A 3승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A 마이너스 1 A제곱 나와야 되겠죠? R의 2n승 R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3차식이죠. 그래서 얘도 S3n도 그럼 어떻게 표현된다는 얘기니? R의 2n제곱 R의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SN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규칙이 나올까요? 계속 같은 패턴의 규칙이 나와요. 계속 같은 패턴의 규칙이 나온다? 뭔 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S4N이 필요해요? S5N이 필요해요? 전부 다 같은 패턴. S4N이면 R에 3N제곱, 2N제곱, N제곱 요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등비수열 꼴이야. 그죠? 더하기 1 SN. 물론 나중에 이제 N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분명히 이제 수의 형태로 나오는 거겠지. 점점점 이런 패턴이 성립합니다. 자. 자, 뭐 근데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또 개념 안 쓰는 인간들은 끝까지 안 쓰실 거기 때문에 자, 보셔요. 5번째 항은 1이고요. 5번째 항까지 합은 1이고 10번째 항까지 3일 때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개념을 쓰면 아주 방금 소개해드렸던 개념을 쓰면 아주 편하게 풀 수는 있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는 수가 있기도 한데 아마도 그냥 공식을 쓰면 이렇게 풀리겠지. R 빼기 1분의 뭐 1 빼기 R분의 상관없고요. A 곱하기 R의 5승 마이너스 1이 현재 1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맞니? 그리고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10승 마이너스 1이 3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모범 답안에는 아마 얘네들이 다시 연립 형태로 해서 그냥 이렇게 나눗셈 될 거라고.
그러면 약분 요 놈만 남죠. 요 놈만. 요 놈만 남으니까 요게 R에 10승 마이너스 1분의 R에 5승 마이너스 1만 남고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R에 5승 플러스 1분의 1만 남으면서 얘가 3분의 1 되겠지. 그래서 아마 R의 5승이 결론적으로 2더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 2더라. R의 5승이 2니까 S15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15승 마이너스 1이고 공식 쓰면 해서 얘가 R-1분의 A 곱하기 R의 5승 마이너스 1 이게 S5지. 거기에다가 R의 10승 R의 5승 더하기 1 일일이 풀면 이렇게 풀리겠지. 개념 안 쓴 사람들은 이해하겠니? 그래서 여기다 이제 R의 5승이 2니까 R의 10승은 4 2 1에다가 요거는 S5니까 똑같이 1 돼서 그냥 7로 풀리겠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요 얘기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아주 수월하게, 물론 당연히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서 이해하고 이걸 공식으로도 쓸 줄 알아야지만. 야, 문 닫아. 반응 왔는데. 왜 안 들어와 근데? 야, 너 일로 와. 좀 쉬었다가 하자. 쉬었다가. 좀만 기다려. 자,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뭐라고? 아니.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여기, 잠깐만. 자, 봐봐. S5. 네. S10, S15란 말이야. 네. 맞지? S10이니까 N이 5 들어갔으면 바로 R의 5승 더하기 1 곱하기 S5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그대로 쓰면 얘는 3은 R의 5승 더하기 1 곱하기 S5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S5는 1이라서 R의 5승은 2가 훨씬 더 빨리 나오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S3N, 즉 S15는 쓰시게 되면 역시나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알았니? 네. 쉬었다. 좀 눌러줘. 무슨 나랑 김광이랑 같이 보여준 거 무섭다고 같이 먹어줘. 왜 모르십니까? 몰라. 와서 자랑해. 자랑 움직였나?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거야. 괜찮아. 동물에 나가는 거 너가 잘못했네. 뭐가 지금 뭐냐? 동물에 나가는 거 아, 더 있어야지. 인간이 더 있긴 했어야지. 진짜 왜 반대? 실패했어. 아나 오늘 빡쳐가지고 선생님 저 종이 주세요. 하면서 하면 자, 몇 tel려? 등비수 합공식 써먹는 네 번째 마지막 SNAN 관계예요. 자, SN과 AN 관계. 뭐 수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등차수열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속된 정의는 뭐예요?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뺐을 때 등이 뭐가 나온다? n번째 항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런데 이놈은 둘째 항부터만 A2에서만 정확하게 써먹을 수가 있고 A1 값은 뭘 써야 된다? S1을 A1 값으로 쓴다. 요게 정의죠. SNAN 관계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도 이제 확인했었던 거지만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의 꼴을 보면 2차식이라고. 근데 그 2차식의 형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있고요. 맞죠? 하나는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영어 단어로 축어로 뭐라 그랬지 저거니? 이게 리절 뭐요? from이라 그랬죠. 네, 뭐예요? 자, 합
공식과 똑같은 모양이라는 얘기지. 합공식. 등차 수열 합공식에서는 상수항이 나올 수 없는 꼴이에요. 상수항이 나올 수 없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공식과 똑같은 꼴이라고 한다면 여기선 굳이 여러분들이 Sn 빼기 Sn-1로에서 나온 AN을 둘째 항부터 써먹지 않고 바로 첫째 항부터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더라. 물론 이 AN을 구하는 빠른 방법은 소개했었던 것 같고요. 그죠? AN을 구하는 일반항을 구하는 빠른 방법은 바로 n제곱의 개수인 라지 A가 얼마라고? 2분의 D라 그랬죠. 역시나 이제 오늘 출제가 되겠죠. 그는 당연히 SNA만 테스트 봐요? 테스트 오늘 등비도 봐요? 안 봐요. 등차만 봐요. 어저께 내가 테스트 혼자 했어 안 했어? 아, 하고 와야 돼. 오, 망치지. 아들을 이렇게 골라서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요 놈은 합공식에서 나온 놈이 아니란 말이야. 합공식에서 나온 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구하신 AN을 둘째 항부터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S1 값을 A1으로 쓰겠습니다. 이걸 꼭 구분해서 나타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이 AN을 찾는 건 C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찾은 거랑 똑같은 꼴이 등장하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빨리 한다라고 했고, 이것저것 복잡하신 분들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직접 계산하시라고 했고, 얘도 괜히 n제곱의 개수를 외울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직접 n-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알겠지? 그럼 이 개념 그대로 우리가 등비 수열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건데, 얘는 개념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모든 수열에서 써먹을 수 있는 등차든 등비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수열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AN이 나오겠지. 당연히 n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첫째 항을 그냥 S1으로 쓰겠다라는 건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럼 등비 수열에서도 요런 꼴, 즉 그냥 첫째 항부터 우리가 AN 값을 써먹을 수 있는 꼴들 어떻게 생긴 꼴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알겠니? 등비수열 합공식은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다시 R-1분의 A 상수죠. A하고 R은 어차피 숫자니까 상수예요. 곱하기 R의 n승이겠지. 맞아요. 그리고 R-1분의 A, 요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지 지금. 그치?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는요, 등비수열에서는 SN의 형태가 어떤 모양이냐면 A 곱하기 라지 A R의 n제곱 더하기 B, 이런 형태예요. 항상 생김새가 등비수열의 합의꼴 생김새는. 알겠지? 그런데 이런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자, 공식으로부터 유래가 된 공식과 똑같은 꼴이면 여기서 AN 찾으면 그냥 첫째 항부터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제시가 된 합이 공식과 똑같은 꼴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보세요. 지금 현재 라지 A가 요게 라지 A죠. 라지 B는 요놈이 라지 B겠지. 맞아요? 그래서 됐니? 지금 나이? 그래서 어떨 때라고? A 플러스 B가 0이죠. 다시 잘 보세요. R 빼기 1분의 A고요. R 빼기 1분의 마이너스 A예요. A, B 보시면. 맞지? 공식 꼴 자체가. A 플러스 B 이퀄 0일 때, 요거일 때 공식과 똑같은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써요. 여기서는 등차수열처럼 표현을 한다면 이런 표현이 붙어야 되잖아. 원래는 이
합공식과 똑같은 꼴일 때 Sn 빼기 Sn-1이 AN이 되고 얘는 그냥 첫 장부터 쓰세요 라고 원래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표현이 등비술에서는 조금 달라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A 플러스 B 이퀄 0일 때 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얘기인데 이 똑같은 요 얘기야. 요 얘기를 표현을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장부터 등비가 성립하기 위한 K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자, 꼴 자체가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꼴로 만들어야 돼. 꼴 자체를. 그럼 얘도 2 곱하기 3의 n-1승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3의 마이너스 1승은 빼야지. 3분의 1로.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K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꼴 자체가 첫 장부터 등비가 성립하려면 얘하고 얘가 더해서 얼마가 된다고? 0이 되게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럼 그때 일반항을 구하래요. AN을 구하래요. 그럼 AN은 어떻게 빨리 구하냐면 일단은 그러는 바람에 SN이 자 뭐예요? 2 곱하기 3의 n-1승 자 빼기 3분의 2꼴 됐지. 그럼 이 모양이 됐을 때 일반항을 빨리 찾는 방법이야. 일반항을 찾을 때는 뭐하고 뭐가 필요해? 초항과 공비가 필요하지. 자, 일반항에서 나오는 공비 R과 합공식에서 나오는 공비 R이 다르니? 같겠지 당연히. 같은 R 값이겠지. R은 항상 일반항에서든 합에서든 뭐가 붙어있냐면 N이라는 지수가 붙어있는 꼴이야. 그지? 그러니까 현재 공비는 무조건 3이죠. 공비는 무조건 3이에요. 맞죠? 그럼 공비가 나오면 첫 장은 어떻게 찾을 거예요? 첫 장 당연히 S꼴이죠. 맞아요? 1 집어넣으시면 2 빼기 3분의 2니까 얼마예요? 3분의 4겠죠? 그럼 일반항은 뭐겠어요? 3분의 4 곱하기 3의 n-1승 AR의 n-1승 알아보겠니? R은 안 바뀐다는 얘기야. R은 안 바뀌니까 R 값 찾으면 우리가 첫 장은 그냥 1 집어넣어서 첫 장 찾으면 되는 거거든. 헷갈려? 다 끝났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원리학계. 자, 원리학계 원금과 이자죠? 원금하고 이자예요. 원리는 은행에서 알려줬어. 무슨 어플도 좋아졌다. 요즘에 그냥 토스에다 등록하는 거. 필요가 없어졌어. 원금하고 이자. 이게 시험에 나와? 자, 토스 뭔지. 은행에 남성 저 은행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이구. 안 궁금하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닥치고 쓰세요. 자, 원금 플러스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입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자 계산법 먼저 얘기해볼게요. 이자 계산법. 이자 계산법은요, 예전에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거의 이제 한 가지만 쓰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자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단리법. 그 다음에 독리법이에요. 뭐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리법은요. 얘는 원금이 고정이에요. 원금이 고정이야. 독리법은 원금이 변동이라고 할게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민석이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민석이가 선생님한테 이자를 줘야 돼. 와, 이자를. 근데 그냥 찔것 같아. 매달 일정한 금액만 주는 거야. 매달 안 바뀌고. 처음에는 그냥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달 동안 이자를 10만 원씩. 너무 센가? 3만 원씩. 오. 3년대 맞아요. 이자 자체가 저거로 하면 안 돼. 이자 자체는 항상 원금의 비례해서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원금의 비례해서 나오는 게 이자인데 원금 자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자도 안 바뀐다는 얘기야. 알겠니? 단리법은 단순하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독리법은 복잡하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아니라고, 내가 만든 얘기 아니라고. 진짜. 그래서 단리법, 독리법이라고 해요. 자, 어디가 쓰는 얘기 쓰지는 마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S는 합의해서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쓸 거고요. 라지 A를 원금으로 할게요. R은 이자율, 이율. 만약에 이율이 %로 표현됐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소수로 계산해야 되겠지? 맞니? 5%라고 한다면 계산하실 땐 0.0으로 집어넣는 거야. 퍼센트 소수로 바꿀 줄 알지, 얘들아? 야, 너무 무시했나? 퍼센트 소수로 바꿀 줄 알지? 0.3% 바꿀 줄 알지? N은 기간. 나 보지 말라고. 왜? 못 바꿔? 아니요. 자, 갈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는 뭐라고요? 원금의 비례에서 나온다. 근데 원금이 안 바뀌어요. 이자도 안 바뀌어요. 원금이 안 바뀝니다. 그럼 이자도 안 바뀌죠. 일단은 원금이 A1이면 자, 이자를 주는 걸 우리가 매월 줄지 매년 줄지 매일 줄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율이라고 했을 때는 연이율이 일반적으로 나와요. 연이율. 이씨. 단어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미쳐버리겠네. 너무 어렵습니다. 야, 연이율. 안 빌려요. 연이율, 월이율. 연이율. 주의. 자, 1년에 적용할 수 있는, 1년에 적용되는 이율이라는 얘기야. 만약에 연이율이 12%야. 오케이? 그럼 월이율은 1%가 된다는 얘기야.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요. 이건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거고, 얘는 매월 이자를 주는 거야. 아니. 이게 안 맛있고. 자, 그래서 저 이율이 그냥 퍼센트로 나오긴 하겠지만 연이율인지 월이율인지 표현이 나올 거라고.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계산을 월이율이면 매월로 계산해야 되고 연이율이면 매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진짜 큰일 났네.
진짜 크죠. 자, 암튼 이자 원금이 A1이면 자, 첫 달 붙는 이자는 얼마일까? 1%. 아니, A. R이라고 썼잖아. 문자로 그려야지. AR. 1 더하기 R. 자, AR인데 R이 만약에 퍼센트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여기다 퍼센트라고 안 써놨지. 이게 만약에 퍼센트면 A 곱하기 100분의 R로 써야 되는 거고 그냥 퍼센트를 안 쓰면 A, R이 이자가 될 거라고. 첫 번째 받는 이자. 그럼 두 번째 받는 이자는 원금 안 바뀌어요. 2R. 똑같이 AR. 안 바뀝니다. 맞아요? 세 번째 받는 이자는 원금이 안 바뀔 때. 원금이 안 바뀌는 상황 얘기하고 있어요. 이자가 안 바뀐다. 어? 아니, 이자가 안 바뀐다. 그렇죠. 원금이 안 바뀌면 당연히 이자가 안 바뀌죠. 뭐 하는 건데, 원금을 갚으면 되잖아. 은행에서 안 하면 죽잖아. 내 진짜 금만 원인지. 그럼, 모금만 원? 은행에서 알아서 이자 주고. 모금을 왜? 저축이. 모금, 오, 레전드. 단어는 귀엽다. 모금은 무식이라는 것도 레벨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낮죠? 정말 씨. 그 레전드. 진짜 레전드. 13레벨이다. 13레벨. 왜 13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최고 레벨은 13이거든요. 만나면 30이에요. 13레벨. 만나면 10. 자. 자, 그럼 보자. 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보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 S는 그래서 시간입니다, 선생님. 원금과 이자의 합계 S는 자, 원금은 얼마에서 A지? 네. 자, 요거 다 더해주겠지? 네. 몇 번 더해지냐? 마이. N번 더해지. N번 더. N번 더해지. 그러면 AR이 N번 더해지니까 곱하기 그냥 N 하시면 되겠지? 네.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NR. 요게 달리법으로 구성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 저 곱하기 동그라미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동그라미 곱하기. 요거요? 네, 그 곱하기로 써도 돼요. 곱하기예요. 곱하기예요. 네 마음대로 쓰셔도 쓰면 됩니다. 안 돼, 쓰면 안 돼. 진짜 정도면 쉽겠다. 자. 그때 다 읽었어. 어디 있었어? 와, 하지 말라. 확실히 똑바로 쓰면 어렵잖아. 지담이 나중에 사기당하기 딱 좋다. 저는 안 되네요. 나중에 지나면 오, 사기 시작해. 네가? 네. 네가? 나이스. 정말 조건이한테 사기당하면 정말 우주인이다, 우주인. 조건이한테 사기당하는 사람이 진짜 우주인이다. 아니, 나한테 사기친데. 저거 된다고 그러죠. 겁나 헐려. 저 사람 내가 건졌죠. 그거 안 되면 되지. 김진수 다니까. 자, 독립법 보세요. 예, 예. 원금이 변동이에요. 쓰레기다. 무슨 너 자, 일단 천천히 가겠습니다. 최초의 원금은 A1이래요. A1이래. 자,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월율이라고 생각하십시다. 또는 뭐 연율이면 이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알겠지? 그러면 원래 있었던 A1에다가 이자가 붙겠지. 아까 이자는 원금에다가 그냥 이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됐니?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 곱하기 네, 플러스 1 플러스 R 되겠네. 자, 달리법은 그러든지 말든지 여전히 원금은 A였는데 복리법은 원금이 변동된다 그랬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원금이었는데 두 번째, 자, 이게 이자가 붙어서 요 금액이 됐잖아. 한 달이 또 지나고 나서 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붙는 이자의 원금은
요 놈으로 붙는 거야. 이게 복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리법이 아니라 개이드인데. 개뿔인데. 개이득이죠. 그 대출해서 원금이 주는 거야. 그 나중에 뭐 소개했으니까 이제 내가 대출, 상환하고 연금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개이득이 돈이 들어가서 아니 100만 원을 넣어. 자 보세요. 아, 진짜 10만 원이 생겼다 쳐. 그럼 단위법은 여기서 계속 10만 원. 그렇지. 근데 110만 원에서 단위법은 축구가 붙는 거야. 여기서 이제 110만 원을 조금 뭐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아니야? 자 보자. 됐어. 자, 그래서 돈 넣어두면서. 자 보세요. 요걸 만약에 새로 바뀐 B라고 한다면, 라지 B라고 한다면, 자, 한 달이 더 지나면 원금은 B였고, 요거에 이자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이자율은 여전히 R이라고. B 곱하기 R이야. 그럼 얘는 뭐냐? B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이네. 그럼 B 대신에 이제 A 곱하기 1 플러스 R을 B 자리에다 집어넣으시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요. 두 달이 지나면. 세 달이 지나면. 네 달이 지나면 되겠죠. 그래서 복리법으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공식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보시면 알겠지만 단리법은 N에 대한 1차식이라서 등차 수열이고 복리법은 N에 대한 치수식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 되죠. 그래서 나온 건 복리만 남아요. 소개는 달리 복리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자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찌 해서 아니 대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찌해서 우리는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오. 어찌해서. 자 그럼 이 목돈 1000만 원 조용히 하세요. 목돈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목돈 10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1년 뒤에 이자가 붙겠지. 그 계산되는 방식이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야. 1000만 원 집어넣어서. 그지? 그런데 혹시 지담이 적금이라고 들어봤니? 들어오면 다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들아 1000만 원을 한 방에 모으기 쉽지가 않죠. 1000만 원을 한 방에 모으기 쉽진 않습니다. 맞죠? 그럼 1000만 원을 모으려면 일정한 금액씩 모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게 적금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원리학계에서 등장하는 저 복리법 공식보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적립총액이다 라는 상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적립총액. 차곡차곡 적립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적금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이걸 왜 배우고 있으세요? 이거만 배우면 아니지 국민은행. 자 간다. 네네. 뭐가 더 중요한 거? 4명 포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냥 복리법 공식이 이렇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적립총액, 적금 같은 거 살펴볼 건데 모든 이자는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자는 거의 대부분 복리가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적금을 들든 아니면 대출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거의 무조건 복리로 쓰이고요. 달리는 언제 실생활에 쓰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들은 달리가 쓰여요. 아니면 뭐 선생님이 여기서 만약에 월 임대료를 지불할 때 임대료가 계속 달라지진 않거든요. 항상 금액이 일정하게 나가는 것들이 다 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뭐 금융기관하고 금전거래를 하면 거의 무조건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복리법이라고. 요 복리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적립총액, 즉 적금과 같은 상황은 뭐냐면 이게 얘는 딱 한 번 원금을 1000만 원을 한 번에 딱 집어넣고 나서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야. 근데 지금 요 상황은 뭐야? 매달 100만 원씩 집어넣는 거지. 매달.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집어넣으면 자, 복리법 때문에 원금이 계속 바뀌는데 이자에 대한 원금도 바뀌는데 문제는 또다시 100만 원을 또 집어넣어. 다음 달에 원금이 또 바뀌는 거지. 그 다음 달에 또 집어넣어.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얘기야. 알겠니?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요번엔요 A라고 하는 적립금, 요 문자 하나 또 쓰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A1을 넣어요. 10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또 100만 원을 집어넣을게요. 세 번째 달에도 또 100만 원을 집어넣을게요. 마지막까지 또 100만 원을 집어넣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100만 원이 추가가 되고 또 이자가 추가가 되고 하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려고 하느냐? 그냥 다 따로따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자, 들어. 다 따로따로. 뭐냐면 처음에 들어간 100만 원은 중간에 얼마가 합류가 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처음 100만 원이 과연 1년 뒤에 얼마나 돼 있을까로 보겠다는 얘기야. 요거를. 그리고 두 번째 집어넣은 100만 원도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 아니겠지. 11개월 뒤에겠지. 찾는 시점은 동일해야 되니까. 그지? 얘는 또 얼마나 돼 있을까? 세 번째 집어넣은 돈은 또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따로따로. 그래야지 안 헷갈리지. 한 달 이자부터인데 또 거기다 A1 들어가. 또 한 달 이자부터 또 들어가. 세로로 계산하시면 복잡해진다. 가로로 계산하시면 편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과연 A1은 1년 뒤에 얼마나 돼 있겠어? 저 공식처럼 돼 있겠지. 그지? 어떻게?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제곱이 돼 있을 거야. 맞지? 이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A1은 얼마나 돼 있을까? 얘는 찾는 시점은 똑같은 시점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자가 쌓이는 기간이 처음에 집어넣은 것보다는 한 번 덜 쌓이겠지. 그러니까 1 플러스 R에 N-1 생기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N-2 생기지. 이렇게. 마지막 A1을 집어넣는데,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금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적금을 들면요. 자, 일반적으로 적금을 들게 되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2020년 1월 1일 날 집어넣어요. 1년짜리 적금을. 오케이? 12번 집어넣을 거야. 그럼 마지막 돈은 언제 집어넣니? 지담아. 내 얘기 듣고 있었니? 네. 2020년 1월 1일 날 처음 돈을 집어넣었어? 네. 1년짜리를. 그럼 마지막 돈은 언제 집어넣을 테니? 2021년. 자, 1년짜리이기 때문에 매달 1일 날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 돈은 2020년 12월 1일 날 집어넣겠지. 12번째. 알았니? 그럼 돈은 언제 찾니? 21월. 돈은 언제 찾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날 돈 찾지? 네.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마지막 12월 1일 날 넣었거든? 근데 이 마지막 넣은 것도 이자 쌓일 시간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요 놈을 더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야, 근데 이거 더하는 꼴을 봤더니 이거 뭔데 아니야? 이거 일정한 값이 곱해지고 있네. 이거 봐봐. 요거 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세제곱 4제곱이지? 이거 뭐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이지. 요거 윗줄에서는 아마 요거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잖아. 네. 초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맞아요? 공비가 1 플러스 R 되겠죠. 네. 됐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등비수열 합공식을 말로 외워라 이런 얘기 했었지. 이 원리합계에서 공식이 조금 헷갈려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유는 문자를 R로 쓸 수밖에 없거든. 이율의 문자를 R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R로 외우시면 헷갈려진단 말이야, 문자가. 그치? 근데 말로 외우시면 1-공비 또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1로 하시면 요 놈을 집어넣으시면 된단 말이야. 등비수열 합공식에다가. 그치? 자, 여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썼죠? 여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요번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공비의 항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이걸 집어넣으면 자, 정립총액의 첫 번째 일단 쓰세요. 기수분이라고. 공비 마이너스 1, R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 항수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되죠. 근데 저걸 외우고 자빠지면 안 되죠. 저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안 되지. 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해야 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요놈은 첫째 항이 적립금 A에다가 한 달 이자 쌓일 시간이 있었던 거지. 적립금 A에다가. 그리고 공비는 1 플러스 이자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죠. 초항 공비를 따로따로. 그럼 선생님이 이제 기수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니, 저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용어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수불은 매년 적용하든 매월 적용하든 오케이? 이자가 적용될 때 항상 초에 적립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기수불이라고 해요. 초에 적립하는 상황. 초에. 기수불은 우리가 초에 적립하는 상황이에요. 매년 초가 되든 매월 초가 되든. 근데 말에 적립하는 상황도 있어요. 자, 2020년 1월 31일 날 첫 번째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2월 28일 날 두 번째 돈을 집어넣고 3월 31일 날 돈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돈은 12월 31일 날 집어넣어요. 이건 말에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수불이라는 상황, 기말불이라는 상황 두 가지 상황이 나뉘어있죠. 두 번째는 이제 기말불이라고 있어요. 근데 말에 적립하는 건데 기말불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보세요. 기말불은 사실은 적립으로 해석하는 건 쉽진 않아요. 원래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해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말 자체가 이제 적립으로 얘기했으니까 적립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12월 31일 날 마지막 돈을 집어넣었거든요. 알겠죠? 그럼 그 총액을 언제 찾느냐? 1월 1일 날 찾아요. 딱 1년이 그 기간이 아니라 2020년이었으면 2021년이 될 때 찾는 거야. 다시 말하면 기말불은 마지막에 넣자마자 모든 총액을 찾는 거라. 요게 기말불이야. 그러니까 기수불과는 다르게
마지막에 넣자마자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말부는 A에서 바로 A에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각각의 값들이 이자 쌓이는 시간이 한 번씩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마지막은 얘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이 아니라 N-1승이 아니겠지.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해서 이것도 기말불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등비수의 합공식에다 집어넣을 건데 초항을 얼마로? 적립금 A1으로. 공비는 똑같이 1 플러스 이자율로.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기수분이냐 기말분이냐는 어차피 문제 속에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수분, 기말분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구분해야 되는 상황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문제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필수예제 32번 보시면 이게요, 원래 교과과정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교과과정에 빠졌었습니다. 2000년 수능에서는 2000년도 딱 한 번, 2000년도에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가 기억이 나요. 통일 자금을 만든다고 해서 뭐 10조 원씩 적립을 한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원리합계라는 상황은 빠졌는데 다시 이제 교과과정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파트다 보니까 그 수능 같은 데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상당히 그 많이 등장하는 그 테마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보세요. 연이율 6%죠. 자, 연이율 6%면 R이 얼마예요? 퍼센트니까 0.06이죠. R이라는 건 이자율이지. 매년 초, 복리로 매년 초라고 써있죠. 매년 초면 기수불이에요. 매년 초. 그 다음에 얼마씩? 2만원씩이에요. 적립하겠대죠. 그러면 적립금이라고 하는 스몰 a가 2만원. 2만원. 10년 동안. 기간이 n equal 10이라고. 10년 뒤에 얼마나 돼 있겠네요.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초항은 2만 곱하기 1.06이죠. 1 플러스 이자율이니까. 공비는 1.06이죠. 저기다 그대로 초항과 공비 적용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10년 뒤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1.06 마이너스 1분의 첫째야 2만 곱하기 1.06 공비 1.06의 항수 10승 10년이니까 마이너스 1 그냥 등비수를 합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됐어요? 근데 문제 속에서 1.06의 10승을 얼마로 계산한대요? 1.8. 이걸 1.8로 계산한대요. 1.8로. 그 다음에 그냥 소점 계산하시면 되죠. 0.06 나오는 거고 얘는 0.8 나오는 거고 직접 계산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적용만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네 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알아먹겠어요? 그래요. 자, 반호야 좀 눌러줄래?